여러분 안녕하세요. 망고보드의 망고쌤입니다. 자, 오늘은 템플릿 2배 활용법 세 번째 시간으로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레이아웃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그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망고보드에는 이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죠? 많은데 계속 만들어 올려요. 망고보드에는 템플릿이 많아요. 템플릿이 많다는 것은 바로 레이아웃이 많다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레이아웃의 템플릿이 없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템플릿 한 개 안에 레이아웃은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여러 개의 다양한 레이아웃을 다양하게 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템플릿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개의 템플릿을 활용하려면 브라우저를 세 개를 띄우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템플릿들을 거기에 띄우면 됩니다. 이 템플릿 중에 한 개의 템플릿은 주 템플릿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주 템플릿은 테마의 분위기, 배경, 폰트, 색상의 기준이 되는 템플릿이 되고요. 나머지 템플릿은 이 전체에서 이 부분만 활용하게 됩니다. 활용하고자 하는 이 부분들을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에 컨트롤 V 해서 주 템플릿에 붙여넣게 되는데요. 붙여넣고 나서는 그 다음에 폰트, 컬러 등을 주 템플릿에 맞게 맞춤 작업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맞춤 작업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템플릿 같은 경우 보면 겨울을 주제로 하고 있고 차가운 느낌이 들고 있고요. 이 템플릿 같은 경우도 차가운 느낌이 들고 어두운 느낌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 템플릿의 분위기에 맞게 맞춤 작업을 잘 해서 가을 분위기가 잘 살아있도록 주 템플릿에 스며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맞춤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템플릿을 고르는 관점이 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는 단순하게 어느 템플릿을 쓸 것이냐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어느 템플릿을 주 템플릿으로 쓰고 어느 템플릿을 부분 활용하는 템플릿으로 쓸 것이냐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야 됐는데요. 이렇게 관점이 바뀌게 되면 딱 맞는 템플릿이 없다고 생각했었다가 앞으로는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너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 주 템플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브라우저에는 또 다른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주 템플릿에서 이 부분에 공간을 비우고 자, 이 빈 공간에다가 이쪽 템플릿에서 일부분을 가져옵니다. 일부분 컨트롤 C. 그런데 여기에 아랫부분까지 같이 선택이 되죠.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잠금 처리를 하면 이 잠금 처리한 부분은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복사해서 그 다음에 주 템플릿에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폰트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 폰트 색을 바꾸기 위해서 자, 여기 스포이트. 이 스포이트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으로 찍는 대로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찍는 대로 컬러가 바뀌게 됐는데요. 자, 어떻게 할지 볼까요? 자, 이 폰트의 색깔을 이쪽 폰트, 주 템플릿에 있던 색깔과 일치하게끔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역시 주 템플릿에 있던 색깔과 맞출게요. 흰색인데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흰색을 역시 스포이트로 찍을게요. 자, 여기 있는 색깔 중에 자, 요걸 한번 찍어볼게요. 찍고 그 다음에 폰트를 올리고. 근데 이 파란색 폰트가 좀 어울리지 않아요. 좀 낯설죠. 그래서 이거를 흰색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주 템플릿에 있는 밝은 바탕색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주 템플릿에 있는 색깔로 바꿀게요. 어디로 찍을까? 자, 위에 있는 것 중에 자, 주 템플릿에 있는 이 색깔하고 맞출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 템플릿에 어울리게 맞춤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 주 템플릿이 있는데 이 아래 부분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다른 브라우저에 있는 템플릿에서 이 부분을 가져올 건데요. 복사하지 않을 부분들은 잠금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따라오지 않아요. 잠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C 복사해서 그 다음에 주 템플릿에 있는 쪽으로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보면 이 폰트가 위에 하고 맞지 않죠, 그죠? 위에 있는 폰트하고 좀 일치를 시켜야 될 텐데요. 컨트롤 Shift C 하면 폰트 서식이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들어와서 컨트롤 시프트 V 하면 폰트 서식이 그대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폰트 두 개가 서로 일치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폰트 색깔도 이렇게 바꿀게요. 이게 잘 안 찍혀지는데 이쪽이 잘 찍혀지네요. 그죠?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사진도 좀 바꿀게요. 가을 분위기 나는 사진으로 좀 바꿀게요. 이렇게 사진도 바꾸고,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작은 폰트들도 색깔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자, 이거 Shift 키 누르고 탁탁 찍는 겁니다. Shift 키 누르고 같이 선택할 때는. 그 다음에 이 색깔 바꿀게요. 자, 여기에 뭘 찍을까요? 바탕색하고 똑같이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바탕색하고 바꾼 다음에 또 한 번 더 바꿔야 되는데, 여기 직접 지정, 이 직접 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색깔하고 똑같은 계열의 색깔, 좀 더 옅고 좀 더 짙은 같은 계열의 색깔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계열의 색깔 중에 조금 약간 더 짙은 색깔이나 이런 걸 좀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탕색하고 같은 계열이면서 바탕 색깔과 잘 어울리는 다른 약간 짙은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약간 옆으로 옮길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탕 색깔과 같은 계열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주 템플릿에 있는 옅은 색깔과 같이 찍어버려요. 이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템플릿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을 지우고 이 아랫부분에 다른 브라우저에 있는 이 템플릿의 이 부분을 가져와서 이 아랫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지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딜리트 키 누르니까 다 지워졌어요. 이 바닥에 있는 이 사진까지 같이 지워졌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그냥 요거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뭐 딜리트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이렇게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따라오지 않고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부분을 여기 잠금 처리를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지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게 같이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안 지워졌죠. 예,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잠금을 해제하고 사진 위치를 좀 위로 조절할게요. 위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여기서 이 부분을 컨트롤 C 해서 복사해서 이쪽 주 템플릿으로 와서 주 템플릿에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습니다. 예, 자, 위치 좀 조정해 주고 그 다음에 색상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색상 이 스포이트를 가지고 어디에다 찍어야 될까요? 원래 주 템플릿에 있는 이 색상 중에 어울리는 색을 찍는 게 좋겠죠, 그죠? 일단은 그렇게 찍고 그 다음 조절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이 부분, 자, 여기 있는 색깔, 이 색깔과 맞췄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색상도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 템플릿에 있는 색상과 일치하게 찍어버릴게요. 어디? 여기 좀 짙은데 이쪽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폰트들을 주 템플릿에 있는 폰트와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굵은 폰트는 주 템플릿에 있는 굵은 제목 폰트하고 맞추고 여기 작은 폰트는 주 템플릿에 있는 이 작은 폰트들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 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이 작업을 일단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세 페이지처럼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이 레이아웃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걸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새로운 슬라이드를 백지를 삽입해서 만드는 것, 이럴 일이 별로 없어요. 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나 복사해서 넣고 이 부분을 걷어내고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집어넣으면 뭘 활용하면 적어도 이 경우에는 바탕색이 서로 일치하잖아요. 그죠? 바탕색이 일치하기 때문에 훨씬 통일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텍스트 상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 이것도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럴 때는 이렇게 제목 텍스트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문 텍스트를 복사하면은 이렇게 텍스트들끼리 훨씬 더 통일감이 있죠. 그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 있는데요. 보면 검은색
노란색, 블랙 옐로우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 검은색 노란색이 이게 통일감 있는 하나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색 노란색을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또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응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 텍스트도 좀 정리하고 텍스트 위치도 좀 바꿔보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빈 공간에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프레임이죠. 이 프레임을 가져와서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에 이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진을 여기서 가져와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레이아웃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지우고요. 또 여기에서 다른 슬라이드에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서 가져올게요. 여기서 여기 딱 대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이런 새로운 또 레이아웃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 붙여 넣었지만 같은 템플릿 안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맞춤 작업이 필요 없어요. 뭐 폰트라든가 색깔 이런 거 바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같은 템플릿 안에 있는 다른 슬라이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의 맞춤 작업 필요 없이 그대로 쓰면 돼요. 이번에는 다른 슬라이드에서 편집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이 4칸으로 되어 있죠. 이 4칸을 2칸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위에 지우고 줄이고 그 다음에 지우고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좀 이동하고 저기 맨 위에 있는 사진을 지워 볼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전체 위치 좀 이동할게요. 이렇게 하면 맨 아랫부분에 빈칸이 남죠. 이 빈칸에 자 위에 있는 위에 슬라이드에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이 아래쪽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고 자 위치 이동. 이번에는 다른 템플릿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 템플릿 보시면 주로 컬러가 푸르스름한 민트와 검은 블랙 이렇게 되어 있죠. 민트와 블랙. 자, 여기 아랫부분 민트색을 좀 느리고 줄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 딱 민트색 딱 누르니까 자, 왼쪽 위에 보면 맨 왼쪽 위에 배경이라고 뜨죠. 이거 배경은 느리고 줄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요거는 장식 요소니까 걷어낼게요. 자, 위에 있는 검은 공간 검은색을 누르니까 왼쪽 위에 도형이라고 뜨죠. 이 도형은 느리고 줄이고 해서 공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가져오는데요. 자, 여기 있는 프레임과 여기 있는 프레임의 차이점은 이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은 양방향으로 느릴 수 있지만 한 방향으로 느리고 줄이는 게 안 돼요. 그러나 위에 있는 프레임들은 한 방향으로도 자유자재롭게 느리고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자, 프레임을 가져와서 사진을 넣을 공간을 확보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한 방향으로 느리고 줄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 자, 이 공간이 조금 달라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이렇게 줄이고 이쪽 부분에 아래 부분에 공간이 좀 늘어났죠. 그죠? 이 공간 늘어났으니까 여기에 이 부분에 글자를 몇 줄 더 넣을 수 있어요. 글자를 이렇게 한 2줄을 더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을 조절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템플릿에 있는 일부분을 가져와서 붙이고 맞춤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브라우저를 2개 띄웠는데요. 이쪽 브라우저에 다른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울게요. 요 뒷부분을 지우고 그런데 이 흰 바탕은 지우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흰 바탕은 고정시켜야 되겠죠. 여기 잠금 처리를 하고 잠금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하면 따라 지워지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슬라이드에 가서 다른 템플릿에 있는 이 부분을 컨트롤 C 복사해서 이쪽에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고 위치 이동시키고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바탕색 이게 흰색이니까 안 보이죠. 그죠? 이 색깔을 바꿔야 되겠는데 어떤 색깔로 바꿔야 될까요? 자, 여기 있는 템플릿에 있는 색깔 여기 민트색으로 찍어서 바꾸는 게 이 전체적으로 어울리겠죠. 그죠? 이 전체적으로 이 민트색으로 바꾸니까 예, 어울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또 줄을 맞춰야 돼요. 양쪽에 이렇게 줄을 좀 맞추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 폰트를 이쪽에 좀 더 맞춤 작업을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주면 예, 그 다음에는 완전하게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 보시는 템플릿처럼 이렇게 컬러가 어떤 주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미지, 사진에 맞춰진 것이 있어요.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보면은 채소죠. 채소가 주제로 되어 있고 채소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이 채소 사진에 맞게
이렇게 컬러들이 맞춰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채소가 아니라, 녹색 채소가 아니라 이렇게 푸르스름한 포도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컬러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되죠. 똑같아요. 이 템플릿은 똑같은 레이아웃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채소 대신에 포도를 씀으로써 이렇게 색깔들이 바뀌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2편에 설명을 드렸어요. 2편 컬러 적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편 레이아웃 적용법에 대해서 템플릿 2배 활용법 설명을 드렸는데요. 1편 이미지 적용법, 2편 컬러 적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지 않은 분들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